대한내전증 학회와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 알기 캠페인, 오늘은 뇌전증 수술 받아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원석이고요.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신경외과 김영구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김영구라고 합니다. 사실상 뇌전증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뇌전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히나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은 약물로서 치료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뇌전증도 과연 수술로서 치료되는 병인가 라고 굉장히 생소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연 뇌전증이란 병이 수술로서 치료되는 병인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수술은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이 꼭 치료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상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김영구 교수님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국내에는 대략적으로 36만 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0% 정도는 약물로서 조절이 되고요. 그 중에 30% 정도 환자에 있어서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재발하는 그런 난치성 뇌전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서 돌연사 확률이 좀 높고요. 또한 그 중에 또 약을 3가지 이상을 충분히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발작이 지속된 환자들은 약 37,000명 정도. 이런 분들은 돌연사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명에서 2명 정도의 젊은 뇌전증 환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돌연사 또는 뇌전증 이후에 발생하는 2차적인 손상으로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 환자들을 돌연사를 줄이고 잘 치료해서 장기적인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뇌전증이라 그러면 그냥 발작을 하고 굉장히 불편한 병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뇌전증은 약물로서 잘 조절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치료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아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뇌가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뇌전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뇌에 정기적인 과부하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뇌에 계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은 정상적인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환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영구적인 기능의 장애가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를 수술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전증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약물로 안 듣는 뇌전에서 수술하면 효과가 과연 있기는 있는 건가요? 특정 뇌전증, 측두엽 간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약물로 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을 동일하게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을 나눠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10년 이상의 생존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군에서는 90% 이상에서 생존하지만은 비수술군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돌연사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으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든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군에서는 50% 정도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요. 또한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때,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수술했을 때 하지 않은 군에서 계속 약물로서 계속 치료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감당하는 그 의료 비용이 수술을 했을 때보다 2배 정도, 즉 수술을 받았을 때 50% 정도의 의료비 절감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전증 수술 같은 경우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좋은 경우는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돌연사 확률이 낮아지고요.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물 사용 비용과 의료 비용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정상 발달 속도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있습니다. 그럼 뇌전증 수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가 시행되진 않습니다. 가령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한 37,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실제 시행되는 수술 건수는 한 150건 그 이하가 되고 있고요. 흔히 선진국이라 말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아주 확연하게 떨어지는 수술 건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뇌전증 수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알리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입체 뇌파 전극 수술이라는 아주 최신 수술 기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한 60에 70건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매우 적은 상태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국내 뇌전증 수술 현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거꾸로 말하면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뇌전증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이는데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뇌전증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뇌 수술과 뇌전증 수술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알려지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설명 들어보면은 정상으로 보이는 뇌를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실제 수술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보이는 뇌이기 때문에 유관 또는 현미경 하에서 수술할 때 우리가 어디를 잘라야 될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 혹은 이미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반해서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뇌종양이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경계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뇌전증 수술은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뇌전증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해야 될 검사가 좀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을 또 신경외과 의사 혼자 평가나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의하고 수술까지 결정하고 또 그거를 설명하는데 여러 과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검사를 위한 장비도 다 대부분 고가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 다 구비해놓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뇌전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증상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수술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치료의 목적, 수술의 목적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뇌종양에 대한 수술이다 그러면 종양을 절제하는 거 그냥 목적이 그거 하나가 될 거고, 뇌출혈이다 그러면 출혈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예방하거나 이런 목적이 될 텐데 뇌전증 수술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예, 뇌전증 수술 같은 경우는 병소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위에 있다면 제거를 할 경우 완치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저런 검사 다 했는데 병소가 즉 뇌 지도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신호가 전달되는 길을 잘라주는 수술 혹은 다른 신경을 자극해서 뇌전증을 억제하는 수술 이런 어떤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목적에 따른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발작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뇌전증 수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뇌전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뇌전증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발작이 조절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대한뇌전증학회와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 알게 캠페인 뇌전증 수술 받아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